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사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업은 여러분들 1학년 3반 친구들이 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출석 과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3개의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바로 뭐냐면요, 카이로 회담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가 당시에 중국이죠. 미국, 중국, 영국 이 세 나라가 참여를 했던 회담이고요. 자, 밑에 여러분들 지도가 보일 거예요. 자, 지도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나와 있죠. 자,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바로 세 번째 사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우리 프린트는 9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사, 동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는 94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광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국내와 국외에 건국을 준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외와 국내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국외에서는 당시에 정부 수립, 나라를 수립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할 곳을 다들 직감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항복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지에 관한 논의를 40년대 초반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그거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 핵심 주제는 바로 그 건국을 함에 있어가지고 각 세력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외 건국 준비 활동입니다. 자, 국외 건국 준비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대한민국 건국 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수립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조치, 이러한 강령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나라를 설립을 할 때 그 고려하자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요, 조소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어요. 자, 여기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라는 거야. 세 개의 균이라고 하는 거는 균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 경제, 교육입니다. 자,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삼균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민주공화정의 수립,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 실시,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나중에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당시에 건국을 위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거는요,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산하의 군대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조선 의용군이라고 불리우는 군대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조선의용대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뭐였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 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있었죠. 자, 조선의용대 군대가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이 되었고요.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세력이 키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있다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조선의용군이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만주 지역에서 화북지대에서 당시에 화북지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당시에 조선 독립동맹 사회주의 계열이 만들었던 조선 독립동맹에서 바로 조선의용군이라고 불리우는 군대를 조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도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처럼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건국강령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남녀평등권의 확립, 의무교육 실시, 토지 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그러한 건국을 위한 움직임들을 전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국외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자, 당시에 미국에서는 미주 지역에 활약을 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불리우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의연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선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모으는 자금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의연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활동들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과의 전쟁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대도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한인국방경비대입니다. 자, 그래서 한인국방경비대를 조직을 해서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외교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미 국무부에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외에서는 조선독립동맹, 임시정부의 활동,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이 세 가지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수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렵에 국내 보도를 하겠습니다. 자, 국내는 당시에 민족말살 통치와 병참기지화 정책 등을 통해서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거든. 30년대 이후부터. 그렇지만 이제 4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점차 이게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세력, 즉 좌우 세력이 합작해가지고 당시에 새로운 세력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아마 도용쌤 시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불리우는 단체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 건준의 전신이 바로 조선건국동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 국내에서 조직을 했던 단체가 조선건국동맹이고,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작을 해서 만든 단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타도를 위해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 세력들을 조직을 해서 이제 독립을 위한 움직임들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력들, 농민이 중심이 되는 세력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세력들을 각각 노동자 동맹, 농민 동맹,
청년동맹 이렇게 조직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군의 후방 교란과 무장 봉기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군사위원회입니다. 자, 군사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의 후방 교란과 무장 봉기 목적으로 당시에 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선 건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외에서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조선 독립동맹, 각각 다르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보고 조선 건국 동맹은요, 바로 조선 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모색을 하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하였어요. 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 활동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무렵에 세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지금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4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영국이라든지 소련, 미국 같은 나라들이 당시에 연합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연합국에서는 바로 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담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야 돼. 1943년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했던 회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카이로 회담입니다. 선생님이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카이로 회담. 자, 이 카이로 회담의 중심 국가들은 바로 어디였냐면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서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독립을 확인받았던 회담이 바로 뭐였다? 카이로 회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소련이, 당시에 소련이라고 불린 거, 소비에트 연합의 줄임말이야. 자, 근데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참전할 것을 결정했던 회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의 무대는요,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던 것이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돼. 자,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계가 전쟁이 굉장히 규모가 아시아까지 확산이 되었는데요. 자, 그 무렵에 이렇게 아시아로 확산되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영토였던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선이 동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때부터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소련은 유럽에서만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소련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 바로 뭐다? 얄타 회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45년 7월에 바로 포츠담 회담이 발표하게 돼요. 포츠담 회담. 자,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본 너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원자폭탄을 투여하겠어 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면서 이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가 투하하게 되면서 8월 15일 날 결국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독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바로 독립을 45년 8월 15일 날 확립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밑에 사진으로 보는 역사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유가 보일 거야. 자, 이 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언제냐면 태평양 전쟁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아마 미드웨이 해전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드웨이 해전. 자, 그 다음에 45년 8월 얄타 회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가 투하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은 항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사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소왕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조소왕은 뭐를 제시했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지, 삼균주의라고 불리우는 걸 제시했던 인물이야. 삼균주의. 자, 그래서 이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바로 226쪽을 여러분들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을 보면 자료 생각을 키우자의 건국강령에 담긴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해서 자료 1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별표 100만 개. 자, 임시정부 건국 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건국이에요. 자, 4.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보통선거 나왔죠. 자, 이상의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 연수, 사회 출신, 재정 상황 등을 분별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받게 되었고요. 자, 6번입니다. 대생산 기간에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 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 상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산업은 국유로 한다. 국유. 소규모 및 중등기업은 사형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조소왕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억나죠?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삼균주의랑 연결시켜서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몇 개? 100만 개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수립을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시현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 국민의 보통선거 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정권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 분배를 시행한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 독립동맹도 나라를 수립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러한 건국 강령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조선 건국동맹이야. 자, 얘들아, 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이요. 자, 그래서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국내 움직임이 바로 뭐였다? 조선 건국동맹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조선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 우리 교과서 226쪽 자료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100만 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건국 동맹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 일치로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취축할 것. 이러한 내용들을 담으면서 마찬가지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세력의 공통적인 거 바로 뭐였다?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야. 각각의 건국 강령들을 여러분들이 단체를 중심으로 좀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2차 세계대전의 지도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특히나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했죠. 혹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바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의 요청을 해놔가지고 어디가? 한국 강복군이 참여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선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요. 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전쟁의 규모들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으로요. 자, 이 무렵에 당시에 몇 가지 연합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회담들이 열었던 거는 기억이 나죠. 자, 우리 교과서 227쪽에 보면 카이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카이로 회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표되었던 선언이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중요합니다. 키워드입니다. 적당한 시기요. 그래서 in due course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최초로 독립에 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라고 해서, 자, 227쪽에 나와 있는 카이로 선언도 여러분들 별표를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몇 개? 100만 개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카이로 회담과 관련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참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당시의 대통령이 바로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영국의 당시의 총리가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중국은 장제스였습니다. 자, 각각이 모여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할 것을 최초로 확인받았던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년에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얄타 회담에서의 주요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 소련이 어디에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확인받았던 회담이 바로 뭐였다? 얄타 회담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는 똑같죠. 근데 중국이 빠지고 어디가 들어오게 됩니까? 그렇지,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는 바로 누구였냐면 스탈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이 들어오게 되면서 얄타 회담이 전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바로 포츠담에서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시키면서 동시에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포츠담 회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트루먼으로요. 자, 트루먼 당시에 스탈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포츠담 회담의 결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의 요구의 결과 결국은 원자 투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이 회담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알끝자 따가지고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면요, 카얄포로 외우세요. 카얄포로. 그래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카얄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가 뻥 하고 투하가 되었고요.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어디도? 나가사키도요. 자, 나가사키도 당시에 원자가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은 8월 15일 날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4단원 들어갔는데요. 자, 우리 도영쌤 시간에 4단원 개관과 소단원 1, 2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거기를 건너뛰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 이후에, 자, 남한과 북한에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지? 그렇지, 6.25 한국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3반 친구들 선생님이 잘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